다음은 month calendar라는 컨트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트롤은 사용자에게 달력을 표시해주고 달력 속에서 지정된 날짜를 읽어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 달력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특정 날짜를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Shift 키를 눌러서 중복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날짜를 읽어오거나 또는 중복 선택된 이 기간을 읽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코드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month calendar라는 컨트롤을 선택을 해서 폼 객체 속으로 놓이게 됩니다. 현재 만들어진 month calendar의 컨트롤 객체예요. 이에 대한 프로퍼티가 여기에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 이름, 그리고 여기에 많은 프로퍼티들 가운데 여기에 minDate라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현재는 1753년으로 설정되어 있네요. 즉, 화면에 달력이 표시될 때 표시되는 첫 번째 위치가 됩니다. 자, 이것을 초기 칼렌더 위치를 오늘 날짜로 변경을 했어요. 그럼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달력이 표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맥스데이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달력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날짜가 여기 나와요. 현재 9998년으로 되어 있네요. 9998년 이 칼렌더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최대의 날짜가 됩니다. 사용자는 여기서 특정 날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날짜를 레이블의 텍스트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Shift 키를 눌러서 두 번째 선택된 날짜, 이것을 레이블 2의 텍스트로 표현하도록 할 거예요. 자, 현재 month calendar 객체입니다. 이 객체의 이벤트는 다음과 같은 day changed라는 이벤트가 발생이 돼요.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서 날짜가 바뀌게 되면 그 이벤트가 day changed라는 이벤트가 발생이 됩니다.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 자, 여기서 정의하는 부분이죠. 우선 이 month calendar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 요겁니다. 자, 이거를 가져와서 선택된 날짜 selection 시작 선택 여기죠. 요의 프로퍼티의 값을 읽어옵니다. 그래서 왼편에 할당하게 될 거예요. 그럼 왼편에 할당되는 변수 이름은 start라고 하겠습니다. start date. 그런데 이 변수의 타입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여기 있는 selection start 이걸 마우스로 위치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풍선 메뉴가 나옵니다. selection start 이 프로퍼티를 받을 수 있는 변수의 타입은 여기 나오고 있어요. daytime. 자, 그 daytime을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특정 프로퍼티 또는 메소드가 있을 경우에 그 메소드의 어떤 내용, 그리고 매개 변수, 그리고 리턴 타입, 이것을 풍선 메뉴를 통해, 풍선 도움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풍선 도움말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선택된 날짜, end date가 되겠죠. end date. 그 다음에 selection end, 즉 끝나는 날짜, end. 이렇게 변수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레이블 속에 텍스트로 입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레이블 1. 여기에 텍스트에 문자열을 입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시작 날짜 이거를 읽어와요. 그리고 점 여기에 to long date string이라는 여기에 메소드가 나옵니다. 자, 메소드. 자, 이게 하는 역할, 이 메소드가 하는 역할, 날짜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 문자열을 레이블 안의 텍스트에 할당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날짜, 이거는 레이블 2의 텍스트로 들어가겠죠.
자, 두 번째 날짜는 요것이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5. 자, 여기 선택이 되어 있죠. 현재 오늘 날짜는 4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자, 이 선택을 합니다. 7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만 선택을 했어요. 따라서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선택된 날짜가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Shift 키를 눌러서 19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Shift 19. 자, 위쪽이 선택이 됐는데 좀 아래쪽을 선택을 해보도록, 다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7부터 시작을 해서 13일까지, 즉 시작 날짜 7일 그리고 끝나는 날짜 13일, 이렇게 레이블에 텍스트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특정 날짜를 선택을 할 때 사용하는 month calendar 프로퍼티입니다. 컨트롤입니다. 이된 프로퍼티가 여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조금 전에는 min date, 그리고 max date, 그리고 selection start, selection end, 이에 대한 프로퍼티를 살펴봤어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온라인 매뉴얼을 살펴보고, 그리고 여기에 어떤 프로퍼티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프로퍼티의 이름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해당되는 내용 설명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조금 전에 했던 것 마냥 Day Changed, 캘린더에서 사용자가 어떤 날짜를 변경을 했을 때 그 이벤트를 받는 것이 Day Changed라는 이벤트에 해당됩니다.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Month Calendar, 이와 더불어 Daytime Picker라는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 컨트롤은 앞에 나온 Month Calendar를 합쳐 놓은 거예요. 근데 앞에 나온 Month Calendar는 달력 한 달이 화면에 전체가 다 보이죠. 이거를 드롭다운으로 감춰 놓은 것이 Daytime Picker 컨트롤입니다. 자, 볼까요? 자, 결과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달력이 표시돼요. 자, 간단하게 달력을 표시를 할 때 여기 나오는 데이타임 피커 컨트롤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실습을 해볼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배송에 관한 거예요. 특정 날짜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택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언제쯤 도착할까요? 그 택배는 항상 이틀 후에 배송이 완료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일요일이 있다, 그러면 일요일을 제외한, 즉 3일 후에 배송이 완료가 됩니다. 이에 대한 예제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타임 피커 컨트롤을 선택을 해서 이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레이블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즉 이 날짜가 의미하는 건, 자, 여기 레이블을 선택을 한 다음에 텍스트를 택배를 발송한 날짜, 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보이죠? 사용자가 택배를 발송하는 날짜를 입력하면은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텍스트 박스를 만들어 봅니다. 텍스트 박스 여기 있죠. 이거를 선택을 해서 위치로 이동. 자, 여기에 멀티 라인을 해서 좀 크기를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텍스트 박스 내 다른 내용들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보더 스타일, 자, 픽스드 3D,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리드 온리로 합니다. 즉 여기서 사용자가 값을 변경할 수 없게끔 읽기 전용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true, 자, 이렇게 회색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레이블도 하나 추가를 합니다. 레이블 여기 있죠. 자, 발송 완료일자. 자, 그래서 여기에
estimated delivery date 이렇게 레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선택된 날짜 이것을 배송 일자로 완료 일자 이것을 여기에 표현하게 될 겁니다. 우선 폼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호출하는 로드라는 메소드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 여기에 로드 메소드가 있어요. 자, 이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한번 가볼까요? 디자이너. 자, 여기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 form1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 객체에 대한 내부 레이아웃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서 initialize component 이 안에서 form 객체 속에 있는 모든 컨트롤 컴포넌트들에 대한 레이아웃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객체를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데이타임 피커라는 객체와 레이블 2개 그리고 텍스트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객체들을 여기 있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참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것. 자, 그 다음에 현재 폼 객체를 만들고 있는데 이 객체 속에 있는 레이아웃 이것을 잠시 중단을 해라.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자가 변경한 데이타임 피커 이 객체의 프로퍼티 값을 사용자가 변경하는 부분이 여기가 나와요.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부분에서 각각의 객체는 디폴트 값을 갖고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디폴트 값을 갖고 그 디폴트 값들 가운데 여기 디자인 창에서 프로퍼티를 통해서 사용자가 변경한 값 그것이 요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디폴트 값으로 객체가 만들고 난 다음에 프로퍼티 또는 인스턴스 변수 이거를 2차 초기화를 합니다. 자,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레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레이블을 만들었지만 여기서는 디폴트 값을 갖고 요 레이블 객체 속에 프로퍼티와 인스턴스 변수를 초기화를 합니다. 1차.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자가 프로퍼티 윈도우를 통해서 변경한 것 이거를 2차 변경을 해요. 자, 텍스트 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 속에 프로퍼티와 인스턴스 변수는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가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2단계에서 여기서 사용자가 변경한 프로퍼티들에 대해서 2차 변경을 해요. 레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는 여기서 객체를 만들 때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된 것. 2차는 다음 단계에서 사용자가 프로퍼티 윈도우에서 변경한 값. 그 값으로 프로퍼티 인스턴스 변수를 초기화하는 것. 그 다음 마지막 3단계가 있습니다. 그 3단계는 로드라는 메소드에서 수행되게 돼요.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재 폼 객체 선택. 객체 내에서 이 폼 객체 내에서 이벤트로 갑니다. 이벤트 가운데 로드라는 게 있어요. 이걸 선택해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가 나옵니다. 이 메소드 내에서 3차 변경이 이루어져요. 3차 변경, 날짜를 수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에 데이타임 피커, 컨트롤, 참조 변수 이거죠. 요거를 갖고 여기에 프로퍼티를 설정합니다. 어떤 프로퍼티? 민데이트. 요거를 설정합니다. 어떤 값으로? 오늘 날짜로 합니다. 데이타임 타입의 점 투데이 오늘 날짜를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읽어오게 돼요. 그럼 오늘 날짜로 데이타임 피커 컨트롤에 민데이트를 설정하게 됩니다. 여기 민데이트 여기 있는 민데이트 요거와 똑같은 이름이에요. 현재는 디폴트인 175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3차 변경하는 시점인 이 로드라는 메소드에서
수행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맥스 데이트도 한번 바꿔볼까요? 맥스 데이트. 데이터타임 피커의 맥스 데이트. 맥스 데이트. 자, 맥스 데이트는 여기서 오늘 날짜에서 하루를 한 1년을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점 today에서 add 에서 years 날짜 얼마? 1년 더. 자, 이렇게 설정을 해요. 정리해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디폴트 값으로 객체를 1차 초기화를 합니다. 프로퍼티와 인스탄스를 대상으로. 2차 초기화, 요 아랫부분에서 사용자가 변경한 프로퍼티 값을 갖고 2차 초기화. 3차 초기화는 여기에 폼 객체 내에 있는 로드라는 메소드에서 하게 됩니다. 로드라는 이벤트에서 처리를 해요. 자, 여기에 폼의 이벤트, 로드라는 이벤트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이벤트가 발생되면 요 메소드가 호출되는 것. 자, 그래서 이 안에서 3차 변경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폼 객체가 만들어질 때 여기에 데이타임 피커 객체의 민데이트와 맥스데이트를 변경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다시 디자인 모드로 갑니다. 여기서 날짜가 변경됐다는 이벤트. 자, 요거를 선택을 했어요. 이벤트. 요거는 value changed입니다. 앞부분에서 month calendar controlling 경우는 뭐였죠? day changed. 데이타임 피커에서는 그와 동일한 value changed라는 이벤트가 발생이 돼요. 즉, 요 데이타임 피커 컨트롤에서 어떤 값이 변경됐다라는 이벤트가 됩니다. 자, 이벤트 처리하는 메소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먼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 요거를 갖고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것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게 좀 변경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데이타임 피커를 갖고 밸류를 읽어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이블이 뭐였죠? 여기 가서 요거에 참조변수는 텍스트 박스 1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 코드를 한번 읽어봅시다. 우선 데이타임 피커 1,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요거죠. 이 객체에 있는 값을 읽어옵니다. 그러면 날짜와 시간이 읽혀올 거예요. 읽어온 것 가운데 week, 주입니다. 요일. 그 요일이 Friday 또는 Saturday, Sunday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면은 드롭 데이트 여기 있는 거죠. 원래 읽어온 값, 여기서 읽어온 값, 거기에 day, 날짜를 3일을 더 추가를 합니다. 추가한 그 날짜를 스트링으로 바꿔서 text1, 여기에 텍스트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거 볼까요? 목요일에 여러분들이 택배를 발송했다. 그럼 이틀 뒤는 어떻게 될까요? 일요일이 낍니다. 그때 하루를 더 추가한 3이 추가되는 것. 만약 여러분들이 택배를 토요일날 발송했다. 그럼 이틀 뒤는 어떻게 되죠?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일요일이 다음에 있어요.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도 3일. 여러분들이 택배를 일요일날 발송했다. 일요일이 껴있는 거죠. 그때는 3일 뒤. 자, 날짜를 데이타임 피커 객체에서 읽어온 거에 3일을 더 더해서 그거를 문자열로 바꿔서 텍스트 박스 여기에 넣게 됩니다. 만약에 이 세 개의 경우가 아니라면 이틀만 추가를 해서 문자열로 바꿔서 화면에 출력하게 될 거예요. 자, 이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컨트롤 F5.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제가 발송 날짜를 목요일로 했습니다. 5일 선택. 그러면 토요일 날 발송이 완료가 됩니다. 이틀 후.
근데 만약에 금요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 날 발송이 도착이 됩니다. 즉 3일 뒤. 여기에 토요일로 해볼까요? 토요일. 이것도 3일 뒤 배송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택배 발송 날짜와 그리고 배송 완료 날짜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강의 노트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일요일이 껴있으면 3일 후에 배송이 완료되는 것. 자, 여기 데이타임 피커 여기에 대한 프로퍼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칼렌더의 앞부분의 칼라 그리고 백그라운드 칼라 그리고 포맷에 관계되는 것 그리고 맥스 데이트, 민 데이트. 자, 이렇게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오른쪽 하단에 있는 프로퍼티 윈도우에 있는 이름과 동일합니다. 이벤트, 여기 밸류 체인지드, 즉 데이타임 피커 컨트롤 객체 내에 값이 변경됐다. 그 이벤트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자, 코드들은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실습을 통해서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링크 레이블 컨트롤입니다. 링크 레이블 컨트롤은 웹페이지에 있는 하이퍼링크와 동일한 기능을 갖게 돼요. 즉, 특정 파일이나 웹페이지 또는 특정 응용 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다른 리소스에 대한 링크를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링크 레이블 컨트롤은 레이블 컨트롤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파생 클래스입니다. 따라서 레이블 컨트롤 클래스에서 있었던 프로퍼티와 메소드 이것을 상속받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여기에 레이블 객체처럼 여기에 텍스트가 표현되고 있고 이 아래 하이퍼링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이에 해당되는 웹페이지 또는 특정 파일 또는 특정 응용 프로그램 이런 리소스에 대한 링크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 코드를 먼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띄워지게 돼요. 우선 첫 번째,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탐색창이 열립니다. 여기 있는 C 드라이브에 있는 탐색창이 다음과 같이 열리게 돼요. 자, 첫 번째는 탐색창을 열기 위한 것. 두 번째는 하이퍼링크입니다. 웹페이지를 띄우는 거예요. 자, 선택을 해볼까요? 선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아주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트패드, 즉 메모장을 여는 겁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거죠. 자, 메모장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링크와 함께 레이블로 표시를 한 것. 이것을 링크 레이블 컨트롤 객체라고 합니다. 자, 이 코드는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예제 코드를 분석하는 정도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3개의 링크 레이블 객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객체를 위치시키는 방법, 생성하는 방법. 이것은 툴박스에 있는 링크 레이블, 이걸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 위치로 가져가면 될 거예요. 그리고 3개의 객체에 대해서 텍스트가 입력이 됐습니다. 텍스트, 클릭 투 브라우즈, C 드라이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같은 텍스트,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에 노트패드도. 이제는 이 3개의 객체에 대해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부분을 살펴봅시다. 자, 여기에 링크 레이블 객체 이벤트, 여기에 링크 클릭드가 있습니다. 클릭되면은 이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가 호출이 될 거예요. 자, 호출되는 지점으로 가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자, 우선 현재 첫 번째 링크 레이블 객체를 참조하는 참조 변수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 링크 레이블 객체 그리고 참조 변수 이름 여기 있죠. 이 이름과 동일해요.
즉,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링크 비시트, 한 번 방문했었다. 그래서 이거를 true로 합니다. 결과에서 보게 되면은 한 번 방문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짙은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것을 표시하게끔 하는 것, 이것이 링크 비시트, 이거를 true로 설정한 그 결과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C 드라이브로 설정을 했습니다. 프로세스, 즉 구동을 하는 거죠. 스타트, 시작한다. 여기 있는 탐색창을 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함축어입니다. 이전에 1학기 때 배웠던 함축어예요. 문자열에서 어떤 특정 드라이브를 위치시키는 것, 역슬래시입니다. 근데 역슬래시는 명령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여기서 n을 하게 되면 엔터, 여기에 t를 하게 되면 탭. 즉, 이 두 개가 하나의 명령어로 수행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함축어가 없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슬래시 두 개를 해야 하나의 슬래시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역슬래시가 많아지면 굉장히 지저분하겠죠. 따라서 역슬래시 하나만 하고 이거는 함축어의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이 자체 문자열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문자열 속의 역슬래시는 명령어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꼴배기 형태의 함축 표시자를 설정을 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역슬래시 두 개와 같은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꼴뱅이로 그냥 바꿔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C 드라이브의 탐색창이 열리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 갑니다. 하이퍼링크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벤트, 요겁니다.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 자, 이쪽으로 왔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링크 한번 방문을 했다. 그래서 true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 요 레이블, 즉 링크 레이블 객체의 참조 변수입니다. 자, 이거죠. 여기 있네요. 요거와 같은 이름이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두 번째 링크 레이블 객체를 참조하게 되고 거기에 링크 비시트, 한번 방문했었다. 그래서 짙은 주황색 표시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시작, 웹페이지를 등록을 해놨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에 노트패드예요. 메모장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객체에 대한 이벤트, 여기 있는 링크 클릭드입니다. 이거를 정의한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방문했다. 그래서 짙은 주황색으로 표시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스타트해라. 뭐를? 메모장. 이것을 구동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링크 레이블 컨트롤 객체는 어떤 특정 자원, 이것을 링크로 표시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강의 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링크 레이블, 이거는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했을 때 웹페이지 또는 응용 프로그램, 기타 여러 가지 리소스에 이동할 수 있게끔 나타내는 컨트롤입니다. 물론 이와 비슷한 것들은 또 내부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링크 레이블 컨트롤 객체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링크 레이블 컨트롤 클래스는 레이블 컨트롤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파생 클래스입니다. 자, 여기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레이블 클래스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래서 레이블 클래스에 있던 모든 프로퍼티 그리고 메소드들을 상속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레이블 컨트롤 클래스에서는 링크 클릭드라는 이벤트를 생성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죠. 자, 링크 레이블 컨트롤은 다음과 같은 프로퍼티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프로퍼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내용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앞에서 늘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프로퍼티 이름과 그리고 디자인 모드에서 나타나는 여기에 프로퍼티 이름은 같은 것이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링크 비스티드 한번 방문했으면은 이것을 짙은 주황색 표시로 바꿔놓는 것. 그리고 밖에 텍스트 여러 가지 단축어 그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네요. 자, 좀 더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다음에 나오는 예제,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에서는 3개의 링크 레이블 객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서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 내에 특정 프로세스를 구동할 수 있는 메소드를 선언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든 또는 응용 프로그램이든 또는 파일이든 또는 폴더든 다음과 같이 프로세스 그리고 스타트 그리고 이 안에 다음과 같이 링크 또는 특정 응용 프로그램 이것들을 문자열로 입력을 하면 해당 내용이 연결돼서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탐색기가 열리고 해당되는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웹사이트 접속하는 것 이걸 하게 되면 웹브라우저가 구동이 되고 그에 해당되는 주소에 들어가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노트패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트박스 컨트롤입니다. 리스트박스 컨트롤은 목록에 있는 다수의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트롤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리스트박스 컨트롤 설명 이후에 나오는 체크드 리스트박스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것은 리스트박스 컨트롤로부터 상속받은 파생 클래스예요. 두 개의 차이점은 리스트박스 컨트롤은 목록만 나열되어 있고 체크드 리스트박스는 목록과 함께 옆에 체크박스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있는 것은 리스트박스들입니다. 리스트박스를 갖고 만든 객체예요.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체크드 리스트박스로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체크박스를 표시하는 부분이 함께 나타나고 있어요. 우선 리스트박스 컨트롤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하고 뒤에서 체크드 리스트박스에 대해서 코드와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우선 예제 코드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스트박스 컨트롤을 만들어 놨고 위에 텍스트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4개의 버튼을 만들어 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텍스트 박스에 값을 입력합니다. 문자열을. 그리고 애드를 누르면 리스트 박스 컨트롤 내에 하나의 항목으로 이게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텍스트 박스에 있는 이 문자를 읽어와서 이거를 아이템, 항목으로 바꾼 다음에 그 항목을 여기 리스트 박스 내에 삽입을 하게 되게 되겠죠. 자, 애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자열을 입력을 하고 이 문자를 읽어와서 이거를 갖고 아이템을 만들고 그 아이템을 리스트 박스 내에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우는 걸 한번 볼까요? 자,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remove. 자, 어떤 것이 선택됐는지 이벤트를 처리해야 돼요. 이걸 갖고 remove, 삭제가 되죠. 마지막에 요거 클리어, 이걸 누르면 이 안에 있는 모든 항목이 지워지게 됩니다. 마지막인 exit, 이걸 누르면 이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것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우선 리스트 박스를 먼저 선택을 해서 이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자, 크기를 좀 더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를 선택을 합니다.
텍스트 박스 컨트롤 여기 선택해서 이 위치로 가져왔어요. 자, 크기를 조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눌러서 멀티라인. 그래서 크기를 좀 더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텍스트 정렬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또 여기에 있는 텍스트 얼라인. 자, 가운데 정렬로 하겠습니다. 센터.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버튼 3개를 만듭니다. 자, 버튼 4개. 하나, 둘, 셋, 4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안내선에 따라 좀 이쁘게 정렬하는 게 필요하죠. 자, 실습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외관 형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텍스트, add. 그 다음에 요거는 remove. 그 다음에 이거는 clear. 그 다음에 이것은 exit.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거는 비주얼 프로그램 할 때 각각의 컨트롤, 이 객체, 이 객체, 이 객체, 이 객체들을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가 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리스트 박스 컨트롤 객체, 이거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는 리스트 박스 1으로 되어 있네요. 이 텍스트 박스는 텍스트 박스 1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버튼은 첫 번째 버튼은 버튼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벤트를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버튼에 대해서 이벤트를 처리합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 텍스트 박스 여기에 있는 문자열을 가져와서 아이템으로 바꾼 다음 그 아이템을 리스트 박스에 삽입을 해야 됩니다. 자, 버튼에 대한 클릭 이벤트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걸로 가볼까요? 자, 가서 이 부분에 정의를 합니다. 우선 여기에 이 텍스트 박스에 있는 문자열을 읽어와야겠죠. 자, 텍스트 박스 1로 선택됐네요. 텍스트 박스 1. 거기에 텍스트를 읽어옵니다. 텍스트. 읽어와서 이것을 갖고 아이템을 만들어 리스트 박스에 삽입을 합니다. 리스트 박스 1. 자, 이름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리스트 박스 컨트롤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 여기 있네요. 자, 이거를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항목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 리스트 박스 컨트롤 객체 내에 항목을 집어넣습니다. 아이템. 자, 아이템스. 그 다음에 add를 합니다. add. 자, 이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항목만 집어넣을 때는 add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요. 근데 여러 개를 집어넣을 때는 이 아래에 있는 add range를 넣게 됩니다. 자, 우선 여기는 항목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를 넣었어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타이핑하지 말고 의미를 새기면서 여기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텍스트 박스에 여러분들이 입력한 문자열 이거를 읽어와서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추가를 하게 됩니다. 어디에? 리스트 박스 컨트롤 객체. 임무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박스에 있는 텍스트를 모두 지워야겠죠. 다음번 입력을 위해서. 자, 그런 다음에 클리어.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add를 통해서 add라는 버튼을 통해서 문자열을 읽어와서 그것을 리스트 박스에 삽입을 시켜놓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remove입니다. remove에 대한 이벤트 클릭. 자, 이거를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항목이 먼저 선택돼야 돼요.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remove를 하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야겠죠. 자, 우선 if문을 씁니다. if문을 써서 여기에 리스트 박스 컨트롤 객체 뭔가가 셀렉트 됐냐?
select index. 자, 몇 번째가 선택됐냐를 보는 겁니다. select index.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항목을 선택을 하면은 요게 select index는 0이 될 겁니다. 프로그램에서 시작은 모두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실행 파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파일이 여기 있네요. 자, 이것을 선택을 하면은 요게 select index, 이것은 1이 됩니다. 세 번째, 요거를 선택하면은 selected, 즉 선택된 인덱스가 뭐냐 읽어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인 경우는 2가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제일 첫 번째 걸 선택하면 select index, 이것은 값이 0이 될 거예요. 만약에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됐다 그러면은 -1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비교를 할 거예요. 자, 여기에 -1인지 물어봅니다. 즉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인덱스가 -1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말은 0, 1, 2, 3, 4 이런 값들이겠죠. 즉 선택됐다는 의미예요. 자, -1은 선택되지 않았다. 자, 선택되지 않았다는 인덱스, selected index -1이 될 거예요. -1은 -1과 같지 않다. 거짓이 되죠. 그러면은 if 문화로 안 들어갈 겁니다. 자, if 문화에서는 뭔가 select 돼 갖고 인덱스가 결정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갖고 리스트 박스, 여기에서 items, 그 다음에 remove at, 어느 지점에 있는 걸 삭제하는 것, 인덱스에 해당되는 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거를 카피해서 이쪽 위치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볼까요? remove라는 버튼이 클릭이 되면 요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이 안에서는 우선 리스트 박스에서 뭔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선택되어 있다면은 0, 1, 2, 3 이런 식의 정수값을 가질 거예요. 양의 정수. 근데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됐다. 그러면 selected index는 -1이 될 겁니다. -1은 -1이 아니다. 거짓이죠. 그럼 if 문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아무 일도 수행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0, 1, 2, 3 이거는 -1과 같지 않다. 참입니다. 그럼 이 안으로 들어가서 해당 인덱스 번호 0, 1, 2, 3 그 중에 하나, 그리고 아이템 속에 해당되는 인덱스의 순서, 즉 1이면 1, 2 또는 0 그 지점에 있는 것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클리어에 대한 이벤트 여기 있죠. 클릭. 자, 이거에 대한 또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리스트 박스. 자, 리스트 박스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그 객체에 아이템으로 갑니다. 아이템. 그 다음에 그 아이템들을 모두 클리어. 자, 위에 별 표시되어 있는 것은 프로퍼티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은 메소드. 자, 이거를 선택을 해서 모두 지우게 돼요. 자, 그러면 리스트 박스 컨트롤 객체 내에 있는 아이템들은 모두 지워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엑시트. 이거는 간단하죠. 클릭됐을 때 바로 어플리케이션, 즉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add, 배트맨 add, 그리고 둘리 add. 항목별로 만들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remove. 자, 이걸 선택을 해서 remove. 클리어. 자, exit. 자, 여기서 인덱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해보죠. 인덱스.
자, 여기에서 보기에는 인덱스 선택된 것, 이거를 메시지로 한번 띄워볼까요? 자, 여기 앞부분에 메시지 박스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show.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문자열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리턴 값 얼마인가요? 뭔가요? 타입이 정수형이죠. selected index, 이 프로퍼티의 리턴은 정수입니다. 인티저예요. 따라서 인티저를 문자열로 바꾸기 위해서는 문자열 보관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변수는 괄호. 자, 괄호 안에 요거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문자열을 만들었죠. 그 문자열을 메시지 박스의 내용으로 쓰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서 구동을 해봅니다. 컨트롤 F5. 자, 여기서 우선 조금 전과 같이 add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4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메시지 박스를 집어넣은 것은 remove 버튼이 클릭됐을 때 들어가는 요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 내에서 정의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리무브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끝에 있는 원더우먼. 자, 리무브를 해볼게요. 리무브. 자, 3이 메시지 박스에 나타났습니다. 즉 현재 선택된 요거는 인덱스가 3번임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0, 1, 2, 3. 자, 확인을 누르면 삭제가 되고 요게 수행된 겁니다. 이 밑에 있는 것. 자, 이번에는 슈퍼맨을 선택을 했습니다. 리무브를 해볼까요? 리무브. 자, 0이 됐죠. 즉 슈퍼맨은 0번째 인덱스에 해당됨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엑시트. 자, 그런데 지금 실행 파일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현재 초기 화면에서는 이 항목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정 항목으로 집어넣고 싶어요. 이럴 때 하는 방법. 자, 여기에 가서 여기에 리스트 박스 객체를 선택하고 프로퍼티로 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아이템스가 있어요. 아이템스. 조금 전에 우리가 써봤죠. 거기에 보면은 컬렉션이 있습니다. 자, 컬렉션 여기에 이걸 클릭을 해볼까요? 자, 여기에 스트링 컬렉션 에디터가 나옵니다. 문자열을 집합으로 표시할 수 있는 편집기예요. 자, 여기에 슈퍼맨, 엔터, 배트맨, 그리고 둘리, 그리고 원더 우먼.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케이. 자, 실행을 해볼까요? 컨트롤 F5. 그러면 실행되면서 여기에 입력한 4개 항목들이 여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기 화면에 설정된 아이템들을 설정하는 것, 여기서 설정하고 있어요. 다시 여기 있는 컬렉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컬렉션. 이건 배열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배열보다 더 확장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에는 배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떤 배열이냐?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항목을 갖고 있는 배열. 그 배열을 읽어와서 아이템 속에 집어넣은 상태가 여기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뿐만 아니라 다른 컨트롤에서도 여기 컬렉션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컬렉션은 여러 개를 설정해서 초기에 띄우는 것, 항목들을 만들어서 띄울 때, 이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소스 코드로 가볼까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전과 같이 form1이라는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드는 부분, 그 객체를 만드는 부분을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선택을 하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뷰 코드 여기 있죠. 자, form이라는 기반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파생 클래스입니다. 생성자 그리고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 여기에 포함되어 있네요. 또 다른 form1 클래스의 다른 쪽, 다른 파샬 부분, 그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폼 객체에 놓여진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들이 나열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참조 변수가 객체를 만들어 참조하게 되는데 그 객체를 만드는 부분 여기 있습니다. 자, 이니셜라이저 컴포넌트. 우선 1단계에서 디폴트 값을 갖고 각각의 객체를 만들어서 참조 변수를 통해서 할당받게 됩니다. 참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잠시 폼 객체의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 2단계, 여기가 사용자가 변경한 프로퍼티 값, 이것을 수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조금 전에 컬렉션 속에 아이템스를 4개로 집어넣은 것,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다른 부분,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에 관계되는 사용자 정의, 또 재할당, 버튼에 대한 것, 그리고 이 버튼 아래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와 클릭 이벤트를 델리게이트 객체를 통해서 연결하는 부분이 여기 나오네요. 자, 두 번째 버튼 마찬가지입니다. 델리게이트 여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 버튼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이 다 끝나게 되면은 이젠 폼 객체 내에 프로퍼티 값을 사용자 정의에 따라서 할당하는 것. 그 다음에 버튼, 그리고 텍스트, 리스트, 이것을 this, 현재 폼한 객체입니다. 거기에 붙이는 작업들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끝나면 그동안에 중지됐던 것, false로 해서 재가동을 시키는 것, 레이아웃을 만드는 것을 재가동시키는 것, 그 다음에 화면상에 띄우는 것. 자, 소스코드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강의 노트로 가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리스트 박스에 관계되는 프로퍼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이템스, 조금 전에 우리 확인했죠. 이거는 컬럼을 나누기 위한 것, 이거는 현재 선택된 리스트 박스 내 아이템의 인덱스를 읽어오는 겁니다. 또는 여러 개의 인덱스를 읽어올 수도 있어요. 이건 한 개만 인덱스를 읽어오는 거고, 이거는 여러 개의 인덱스를 읽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다중 선택을 했을 때, 다중 선택인 경우에는 인덱스를 여러 개 읽어와야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프로퍼티입니다. 그 다음에 항목들, 그리고 선택된 항목, 그리고 여러 개, 이거는 하나 선택된 거를 갖고 오는 것, 이건 여러 개 선택된 거를 배열로 갖고 오는 것, 그리고 그 밖에 셀렉션 모드, 단일 선택이냐 아니면 중복 선택이 가능하냐, 이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것, 항목들의 이름에 따라서 정렬하는 것, 그리고 메소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버튼 클릭에 대한 이벤트를 했지만 리스트 박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이벤트,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세요. 리스트 박스에 항목을 추가하는 것, 아이템을 추가하는 것, 앞에 코드에서 제가 연습을 했던 것처럼 우선 리스트 박스 컨트롤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템스 프로퍼티를 호출해요. 그리고 이 프로퍼티를 통해서 add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앞의 예제에서는 텍스트 박스에서 문자열을 읽어와서 그거를 바탕으로 항목을 추가를 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add라는 메소드, 이것은 현재 나와 있는 리스트 박스 컨트롤,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체크드 리스트 박스, 이 컨트롤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리스트 박스 컨트롤 객체에 초기 항목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스트링 컬렉션 에디터를 사용했습니다. 자, 예제 코드로 가볼까요? 자, 여기에 리스트 박스 컨트롤 객체, 그리고 이 객체의 프로퍼티들 가운데 아이템스, 여기 컬렉션이 있습니다. 배열,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스트링 컬렉션 에디터가 나와요. 이를 통해서 리스트 박스 컨트롤 객체가 만들어질 때 초기 항목들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습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은 리스트박스 컨트롤 객체를 만들고 텍스트 박스에 입력된 문자를 읽어와서 항목으로 추가하거나 또는 선택된 특정 아이템을 인덱스로 받아서 그 인덱스를 제거하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코드는 조금 전에 실습한 내용과 동일한 코드예요. 그래서 add 버튼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 자, 텍스트 박스에서 텍스트를 읽어와서 그것을 리스트 박스 컨트롤 객체에 삽입을 합니다. 자, 리무브는 리스트 박스 컨트롤 객체, 거기서 선택된 항목의 인덱스를 읽어와서 선택되었다면 안으로 들어가서 해당 인덱스에 해당되는 것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클리어하는 것,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은 빠져나가는 부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전에 실습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자, 여기에 입력을 하면 add 하면 다음과 같이 추가가 됩니다. 자, 딜리트 했을 경우, 자, 그리고 클리어 했을 경우 이런 화면이 각각 나오고 있어요. 다음은 리스트 박스 컨트롤과 상당히 유사한 체크드 리스트 박스 컨트롤입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체크드 리스트 박스 컨트롤은 리스트 박스 컨트롤에서 파생된 클래스예요. 따라서 기반 클래스에 있었던 리스트 박스의 모든 프로퍼티와 메소드들을 이 체크드 리스트 박스 컨트롤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 리스트 박스 컨트롤에 체크 박스까지 표현해 준 것, 두 개를 합쳐 놓은 것, 이것이 체크드 리스트 박스 컨트롤입니다. 코딩을 하기 전에 우선 예제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시켜서 기능을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오른편에 있는 것은 체크드 리스트 박스 컨트롤 객체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것은 리스트 박스 컨트롤 객체예요. 왼편에 있는 것을 항목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체크 표시를 하면은 여기 있는 항목의 이름을 오른쪽에 리스트 박스 컨트롤 객체의 항목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항목 선택. 그 다음에 체크.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항목이 문자열이 읽어와서 오른편에 있는 리스트 박스 항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템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거를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항목을 선택. 그 다음에 체크 해제. 그러면 오른편에 아이템에서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계는 두 단계로 진행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항목 선택. 그 다음에 체크 표시.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자를 읽어와서 오른편에 리스트 박스 컨트롤 객체 내에 항목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자, 이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체크드 리스트 박스 어딨죠? 체크드 리스트 박스 여기 있네요. 선택해서 이 위치로 이동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박스 어딨죠? 여기 있네요. 요거를 선택을 해서 이 위치로 이동. 자, 두 객체의 참조 변수. 자, 체크드 리스트 박스의 참조 변수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리스트 박스 컨트롤 객체의 참조 변수는 요겁니다. 자, 이쪽으로 갑니다. 우선 체크드 리스트 박스에 나열되는 이 항목들을 먼저 정의를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아이템스의 컬렉션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항목들을 설정을 할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슈퍼맨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배트맨, 그 다음에 둘리, 그 다음에 원더 우먼, 그리고 아이언
아이언맨. 자, 이렇게 항목들을 집어넣습니다. 자, OK를 누르면 여기에 항목들이 쭉 나열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 항목을 선택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읽어와서 오른편의 항목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만약에 선택되어 있는 이 특정 항목에서 체크 표시를 해제를 하면은 오른편에 있는 항목이 사라질 거예요. 그에 대응되는 항목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 체크드 리스트 박스 객체를 선택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이벤트로 갑니다. 여기 많은 이벤트들 가운데 아이템 체크, 즉 특정 항목을 체크를 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다른 이벤트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템 체크드라는 이벤트. 이 이벤트는 이 체크드 리스트 박스 객체에서 발생된 이벤트. 자, 여기에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로 갑니다. 자, 여기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선 참조 변수를 확인해 봅시다. 요거에 대한 참조 변수 요거죠. 요거를 가져와서 여기에 위치시킵니다. 그 다음에 선택, 즉 어떤 특정 항목을 선택했을 때 그 아이템을 찾아오는 겁니다. select 아이템. 자, 선택된 아이템을 읽어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리턴 타입은 오브젝트 타입으로 되어 있네요. 자, 항목이 선택됐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이 항목에 대한 문자열로 바꾸는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toString. 자, 많이 봐왔죠? 자, 이거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읽어왔습니다. 이거를 리턴할 거예요. 리턴된 것을 받는 건 변수. 변수 이름은 아이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타입을 먼저 지정해야 되겠네요. 자, 스트링으로 바뀌었으니까 스트링 타입에 여기에 아이템으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서 한 것. 특정 항목을 선택했을 때 선택된 항목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 항목으로부터 문자열을 만들어서 리턴해줘서 아이템이라는 변수에 값을 기록을 할 거예요. 자, 항목을 찾아왔습니다. 항목에 대한 이름.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부가적으로 전달되는 요거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자, 요거는 선택된 항목에서 부가적인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부가적인 정보가 뭐 있을까요? 여기에 new value 값을 읽어옵니다. 체크드 돼 있냐? 만약에 체크드에 있다. 그럼 이 new value가 체크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비교를 합니다. 체크 스테이트, 체크 상태. 이것이 체크든지 확인해 봅니다. 이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의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이 메소드로 호출한 객체의 참조 변수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템이 체크됐을 때 부가적인 정보, 체크드 리스트 박스에서는 해당되는 체크 상태를 읽어오는 거예요. 그걸 가져와서 조건문으로 통해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즉, 항목을 선택을 하고 그 항목에 체크를 표시하는 것. 마우스 버튼을 2번 클릭을 했어요. 위에 있는 것은 첫 번째 선택했을 때 항목, 그걸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체크 표시를 했다는 것, 그 정보는 얘를 통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오른편에 있는 것 뭐죠? 요거죠. 여기에 항목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여기에 참조 변수는 이거죠. 이거를 가져와서 여기에 추가를 할 거예요. 아이템스 이전과 동일합니다. add 가져온 것을 요 문자열을 집어넣어서 항목을 추가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lse로 갑니다. 이 else로 가는 것은 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즉,
해당 항목은 선택했는데 체크 표시를 해제한 경우 그에 해당되겠죠. 체크 표시가 해제됐다. 그것은 제거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오른편에 있는 리스트 박스 컨트롤 객체 내 항목을 지우게 될 거예요. 리무브. 자,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비교적 간단하죠? 자, 이것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5. 자, 화면에서 여기에 슈퍼맨 항목을 선택을 하고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템 체크라는 이벤트가 발생되고 요 메소드로 들어갈 거예요. 우선 셀렉트된 항목 이것을 읽어옵니다. 요 항목이죠. 요 항목 가운데 문자열만 추려서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슈퍼맨이 여기에 기록이 되겠죠. 문자열이. 그 다음에 이 이벤트 핸들러와 함께 온 두 번째 매개 변수, 즉 부가적인 정보, 체크드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new value, 변경된 값, 즉 체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체크드 돼 있냐 물어봅니다. 돼 있다. 그러면 오른쪽에 리스트 박스 여기에 앞에서 입력받은 문자열 이거를 가지고 항목 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슈퍼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아이언맨 항목을 선택을 하고 체크라는 이벤트를 발생시켰어요. 즉 항목에 체크드 요게 이벤트가 발생이 됩니다. 이 안으로 들어와서 선택된 항목 아이언맨이죠. 선택된 항목 그걸 문자열로 바꿉니다. 그럼 항목에서 문자열만 추려와서 아이언맨 이것을 왼편에 할당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이벤트와 함께 들어온 두 번째 매개 변수 이걸 가지고 체크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거를 확인합니다. 체크드가 되어 있다. 현재와 같이. 그러면은 여기에 아이언맨 문자열 이걸 가지고 오른편에 리스트 박스에 항목을 추가하게 돼요. 해제하는 경우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슈퍼맨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제를 해요. 이 순간에 아이템 체크라는 이벤트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현재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항목 이것을 읽어옵니다. 읽어와서 이거를 문자열로 바꿔요. 슈퍼맨이 되겠죠. 이거를 아이템에 저장. 그 다음에 부가적인 정보를 갖고 온 것 이걸 가지고 현재 아이템이 선택되어 있는지 체크드 되어 있는지 이거를 확인합니다. 안 돼 있죠. 그러면 else로 가서 여기에 있는 슈퍼맨 이에 해당되는 항목을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강의 노트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프로그램 오류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체크드 리스트 박스 여기 프로퍼티 윈도우에서 셀렉션 모드 자, 어디 있나요? 자, 여기서 요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셀렉션 모드 여기 있죠. 현재는 하나만 선택하게끔 했어요. 이거를 멀티 셀렉트 즉 중복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것 이거를 아래에 있는 두 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주의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로퍼티 윈도우에서 셀렉션 모드 프로퍼티를 멀티 심플, 멀티 익스텐디드 즉 다중 선택으로 설정하면 오류 메시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리고 이 프로퍼티에 대해서 요 값으로 코드상에서 변경을 하게 되면 런타임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체크드 리스트 박스 컨트롤은 단일 선택만 가능해요. 이 표에서는 체크드 리스트 박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프로퍼티, 메소드, 그리고 이벤트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이 중에 일부는 조금 전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을 해야 돼요. 비주얼 프로그램은 시행착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코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여기 마지막 부분, 이벤트에 관계되는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예제에서는 아이템 체크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이벤트를 처리하는 메소드에서는 두 번째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개 변수,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죠. 아이템 체크라는 이벤트에 대해서 반응하는 메소드. 그 메소드 내에 두 번째 인수, 이거를 가지고 현재 체크된 상태를 다음과 같은 new value라는 프로퍼티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인수, 이것은 new value, 이것뿐만 아니라 current value, 그리고 index도 있어요. current value는 현재 선택된 항목이 체크든지 언체크든지 아니면 결정되지 못했다라는 이 상태인지 이것을 리턴해 주게 됩니다. 인덱스는 현재 선택된 항목의 색인 정보를 리턴해 줘요. 자, 여기서 요거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인덱스로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0, 1, 2, 3. 3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실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메시지 박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박스. 자, show, 그리고 문자열 보관, 그리고 변수 값을 집어넣는 부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인덱스. 자, 이거를 집어넣습니다. 문자열로 만들어서 메시지 박스로 띄울 거예요. 자,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기존에 수행된 것이 있으면 종료를 하고, 자, 실행을 합니다. Ctrl F5. 자, 여기에 항목을 선택을 합니다. 배트맨, 그리고 체크. 자, 1이 나왔죠. 요 1은 조금 전에 나왔던, 자, 다시 여기에 결과입니다. 0번째, 1번째. 자, 색인 정보를 얻어낼 때 그때 인덱스라는 프로퍼티를 사용해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이언맨 선택 떴죠. 4가 나왔습니다. 그 4는 여기서 나온 결과요. 인덱스라는 프로퍼티를 통해서 나온 값입니다. 0, 1, 2, 3, 4.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받은 이름은 2. 그것을 통해서 현재 체크 상태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선택된 항목에 색인 정보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선택된 항목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코드는 조금 전 실습한 내용과 동일한 코드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비주얼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코드, 이것들도 함께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여기 나오는 것은 실행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